자, 앞서 했던 자유회전과 자유이동, 그리고 일반 회전과 일반 이동을 알아봤죠. 자, 요 이동과 회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품을 조립할 때 많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이게 왜 필요한지가 속속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성 명령을 이용해서 자, 부품을 조립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자, 관계 명령 중에서 보면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우린 여기서 구성 명령을 쓸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관계 탭이 보면은 부품과 부품을 조립하는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탭인데 여기서 이 명령어들은 어떠한 그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명령이 바로 구성 명령입니다. 그리고 조립 명령이 있지요. 구성 명령은 가장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세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나하나 일일이 하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립 명령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똑같아요. 구성 명령하고 똑같지만은 구성 명령하고 좀 다르게 좀 축소화시켜서 쓰는 명령이 바로 조립 명령입니다. 조립 명령을 보면은 자, 이렇게 자동 조립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 판과 잠시만요. 요건 자, 이 판과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어 가지고 이 판을 이렇게 조립할지 여기다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 조립 명령으로 자동으로 부품을 인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리 이제 다이렉트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그 돌출 명령 보면은 피처 명령도 보면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떴었잖아요.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조립 명령도 구성 명령을 좀 축소해서 나타낸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립 명령은 일단 구성 명령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성 명령을 확실히 익히고 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와 모두 숨기기, 그 다음에 위반 상태 표시, 요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옛날에는 그 구속 조건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품과 부품끼리 조립이 되었다는 구속 조건이 이제 들어가 있어도 이게 이 리스트를 펼쳐봐야만 알 수 있고 화면상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2014부터는 구속 조건을 직접 화면상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볼게요.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모두 숨기기는 표시된 구속 조건을 숨기는 거고요. 위반 상태 표시는 자, 구속 조건이 이제 에러가 났을 때 보면 경고 표시가 나게 되는데 그 경고 표시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 구속 조건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자, 접합이라는 게 있는데 접합이라는 구속 조건은 2014에서 새로 생긴 겁니다. 2014 버전에서 새로 생긴 이제 명령인데 자, 여기 보면은 설명을 한번 보면은 구성 요소 배치 및 동작을 결정하는 관계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환경 탭에 보시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동력학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동력학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부품과 이 부품이 어떠한 조건으로 서로 조립이 되어 있다는 동력학 전용 구속 조건을 따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환경 탭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 가서만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접합 명령으로 인해서 그 구속 조건을 여기서 미리 줘놓고 가면은 나중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서 그 조건을 따로 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중급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뮬레이션이니까 고급 쪽에서 배우게 되겠네요. 자, 일단은 구성 명령을 알아봅시다. 오늘은 우리는 이 구성 명령으로 모든 걸 거의 다 할 겁니다. 클릭. 자, 구성 명령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바로 조립품 탭에 있는 이 구속 조건들입니다. 자, 각각의 아이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이트는 자, 면과 면을 붙이는 명령이고 각도 구속 조건은 면과 면이 서로 어떠한 일정한 각도를 가지게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리고 접선 구속 조건은 원통면과 원통면끼리 아니면 혹은 원통면과 평면끼리 서로
접선 관계에 있는 구속 조건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삽입. 삽입은 이제 이 아이콘이 생긴 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주로 이제 볼트 같은 거를 조립할 때 쓰면 참 좋은 구속 조건이에요. 보시면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은 이 삽입이란 구속 조건은 나중에 한번 하게 되겠지만은 면과 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와 모서리를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대칭. 대칭이란 구속 조건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립품 예제에서 하게 될 텐데 2014에서 새로 생긴 구속 조건입니다. 두 개의 면이 중간 평면을 가지고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관계 조건을 가지는 것이 바로 대칭 구속 조건입니다. 자, 일단 구속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받고요. 자, 메이트 명령을 배워봅니다. 자, 첫 번째 배울 항목은 바로 메이트 구속 조건의 메이트 솔루션입니다. 메이트 솔루션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면과 면을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자, 확인 버튼이 비활성되어 있죠. 제가 그 부품 모델링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죠. 확인 버튼이 왜 비활성되어 있는지. 바로 선택에서 자, 이 창 안에서 빨간 화살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에 지금 빨간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 거 보니까 선택에서 1번, 2번이 있는 걸 보니까 자, 두 개의 요소를 선택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다시피 두 개의 면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붙일 두 개의 면을 선택하면은 확인 구속 조건은 확인 버튼은 자, 활성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봅시다. 자, 밑에 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돌려서 자, 우리 이 두 개의 면을 붙여버릴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의 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붙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붙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여기 안경 표시 미리 보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자, 이 상태는 그냥 인벤터가 자, 이렇게 붙일 거다. 알았지? 자,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건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구속 조건은 어차피 연속적으로 넣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승인하고 다음 구속 조건을 넣겠다는 명령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러면 적용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선택이 초기화되면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구속 조건이 이제 안 주어진 것은 아니고 자, 취소 버튼을 눌러서 자, 베이스와 플레이트를 보면은 메이트 1번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관계에도 메이트 1번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구속 조건의 어떤 타입을 배웠느냐? 메이트 항목의 메이트 솔루션 구속 조건을 배웠죠. 서로 그 마주보기에 붙는 구속 조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가고 자, 다음 구속 조건을 배워보도록 합시다.